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 한미스 선택 배웠었죠, 우리. 자, 한미스 선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내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한미스 선택이라고 했고요. 가게, 기업, 정부 모두 한미스 선택을 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우리 시장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한계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어떤 곳이냐면요.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라고 해요. 크게 시장은 여러분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물 시장, 두 번째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요. 자, 시장의 조건 딱 하나, 여기 보이는 수요자와 공급자만 있으면 됩니다. 수요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다시, 자, 수요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공급자는 뭐예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산물 시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제어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제어와 서비스. 자, 제어와 서비스 누가 제공하나요? 우리 경제 주체 중에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기업이 제공하죠. 그러면은 생산 무의 시장에 제어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여러분 생산 요소 시장은 말 그대로예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인데 우리 생산 3요소 있었죠? 노동, 토지,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생산 요소는 누가 공급합니까? 가계기업 정부 중에 가계가 공급하죠. 자, 이렇게 가계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뭐였습니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토지의 대가로 지대를 받고 자본의 대가로 이자를 받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 무의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전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기능 볼게요. 자, 첫 번째 시간하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시장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을 찾기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대형마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대형마트 가면 물건들마다 종류가 하나씩 있나요?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자, 그 여러 종류들의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비교가 쉽죠. 자, 그래서 시장의 첫 번째 장점, 자, 상대방 및 교환 조건이 탐색에 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특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여러분 여기 특화가 뭐냐? 자, 생산을 유일한 제한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요, 잘 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산에서 비중이 어떻겠습니까? 크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잘하는 거니까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력 재화가 뭡니까? 자동차죠, 자동차.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 기업은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핸드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핸드폰 있죠. 자, 삼성 같은 경우에 이 갤럭시 핸드폰에 특화되어 있죠.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시장에서. 자, 세 번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결국엔 뭐냐면요, 필요성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하진 않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돌덩어리를 하나 들고 와서 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안 사겠죠. 이유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큰 돌덩어리를 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돌을 조각해서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한테 큰 돌을 사라고 하면 사겠죠. 이유는 그 사람은 큰 돌이 필요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자원이 가도록 배분을 유도하는 효과가 시장에는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만 있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자, 시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실패예요. 자, 자원이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시장에 배분되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생산되어 소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품이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거를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하고요. 상품이 지나치게 모자라게 되는 거를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요. 수요가 초과되거나 또는 공급이 초과되는 상태를 우리가 시장 실패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독과점 문제입니다. 여러분, 독점하고 과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독점은 뭐냐면요, 시장의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자, 과점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과점은 혼자는 아니지만 매우 극소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독점 보이죠?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을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을 우리가 독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이죠? 우리가 컴퓨터 쓸 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PC 운영 체제 시장에서 독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의 독점자죠. 구글에 대항할 만한 검색 엔진 시장의 기업 또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기업은 우리가 독점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과점은 뭐였어요? 독점은 아까 혼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이었고, 과점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러분, 스마트폰 하면 뭐 생각납니까? 당연히 애플하고 삼성 생각나죠. 자, 그러면은 이 애플이라고 삼성 두 가지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과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장에서 당연히 국내 자동차 시장이겠죠, 그죠? 우리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대부분의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과점의 기업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과점하고 독점이 그냥 단순히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자, 어떨 때 나쁜 상태냐? 자, 가격과 생산을 임의로 조절해 버립니다. 자, 가격과 생산을 임의로 조절하면 당연히 피해 누가 보겠어요? 자, 소비자, 즉 가게가 보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독과점 문제. 자, 두 번째, 공공재 부족입니다. 공공재 부족. 여러분, 공공재는 뭐냐면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은 돈 안 내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죠, 국민이면은. 자, 그런데 요 공공재의 생산 참여가 저조하게 된다면, 왜요? 공공재 생산 누가 합니까? 정부만 하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요량은 많지만 공급량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외부 효과예요. 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여기 의도치 않게 있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가게 앞에 지하철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가게의 손님은 늘까요, 줄까요? 자,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가게는 내가 직접 하는 가게의 경제행위 주체고, 지하철역은 누가 지어요? 정부의 경제활동이죠. 그러면 지금 정부의 경제활동이 나의 가게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는 거죠. 긍정적입니다. 자, 반면에 근처 공장을 매연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집 근처에 공장은 누가 짓습니까? 자, 공장은 기업이 짓는데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와요? 가게하고 정부한테 피해가 돌아오죠. 기업 입장에서 한 경제활동이 굉장히 부정적 외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외부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재 부족이라든가 독과점 문제,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엔 시장 실패의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소득이 불균형합니다. 자, 자원의 보유량에 따라서 소득 및 재산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하나 볼까요? 우리가 부존자원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존자원량 개념이 뭐냐면요, 지리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석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자, 그런데 저기 사우디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석유가 많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동의 석유 자원 부존량은 한국보다 많다라고 봐도 되겠죠. 왜요? 중동이 한국보다 석유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그 지역에 석유가 많기 때문이죠. 딱히 그 이외의 이유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자원 부존량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음. 자, 세 번째 노사 갈등이에요. 우리 노사 갈등은 뭐냐면 노동자하고 사용자죠. 노동자하고 사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 충돌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은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돼 있는데, 자, 경제 전체에 왜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이렇게 이익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가 파업 행위로 이어지겠죠. 다른 말로 하면 쟁의행위입니다. 쟁의행위가 이어지면은 당연히 기업이 생산하고 발전이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실업이 발생해요. 자, 실업은 여러분 국가 전체적 인력의 낭비죠.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건 국가 입장에서는 낭비입니다. 그리고 실업자 개인도 생계가 불안정해지죠. 그죠? 자, 우리가 요거 하나 볼까요? 실업자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실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자, 일단은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이에요. 여기 5,200만 명,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인구 기준입니다. 자, 5,200만 명 중에 첫 번째 기준으로 나누는 게 15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를 나눕니다. 여러분, 경제시장에서 15세 미만 인구는요, 경제활동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실업자로 취급을 안 해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조건,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떤 인구들이냐면요, 취업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15세 이상 중에서도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실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할 의지가 있는데 취업한 사람을 취업자, 취업할 의지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합니다. 실업자. 자, 당연히 실업자는 많으면 적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실업자는 적으면은 국가 전체에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에서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그죠? 제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업률이 높아지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시장의 종류, 그 다음에 시장의 장점, 그 다음에 시장의 단점 이렇게 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장경제 참여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